우리 할머니는 생전에 생선 요리를 정말 싫어하셨어. 그 특유의 비린내 때문이라고 하셨지. 그래서 집에서 생선구이를 하려고 하면 항상 문을 꼭 닫아두고 환기도 잘 해야 했어. 할머니는 이런 음식 자체를 좀 터부시하는 분이어서 본인이 살아계실 땐 생선을 거의 구경도 못했어. 그런데 그날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여전히 마음 정리가 안 돼서 우리 가족이 좀 어수선한 상태였어. 엄마가 오랜만에 그냥 반찬으로 생선구이를 준비하겠다며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더라. 우리 다들 별 생각 없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였지.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아이 참, 왜 이렇게 자꾸 냄새가 나는 거야? 라며 불편해하는 거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장난쳤냐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 근데 다들 아니라고만 했어. 이상하게도 식사 중간쯤부터 생선 냄새가 점점 더 강하게 느껴졌거든. 처음엔 그냥 요리의 잔영이겠지 싶었는데 뭔가 점점 코끝을 찌르는 것 같아서 거슬릴 정도였어. 그렇게 저녁을 마치고 치우는 중이었는데 내가 주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탁탁탁 하는 소리였는데 누가 젖은 바닥을 맨발로 걸어 다니는 소리 같았어. 거실 쪽에서는 전혀 소리가 안 나는데 주방 근처에서만 그 소리가 나더라. 나랑 동생이 서로 쳐다보면서 뭐지? 하는 눈빛으로 주방 쪽으로 조심히 다가갔어. 그런데 주방의 타일 바닥에 이상한 흔적이 있더라. 물기가 잔뜩 있는 작은 발자국 같은 것들.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이상하게 느껴졌어. 가족들 아무도 물을 흘린 사람도 없었고 우리 집에 강아지도 없어서 그럴 일도 없었는데 그 계단처럼 규칙적인 물기. 뭔가 잘못된 기분이 들었어. 엄마를 불러와서 발자국을 보여줬더니 엄마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한마디 하셨어. 방금 전에 현관문 닫혀 있는데 누가 복도에서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게 보였어.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머릿속이 마치 멈춘 것처럼 말문이 막혔어. 근데 그 이상한 발자국이 주방에서 거실로 나와서 점점 할머니 방 쪽으로 이어져 가는 거야. 우리 모두 할머니 방문 앞에서 멈춰 서서 안쪽을 바라봤지. 아무도 말을 못하고 굳은 듯 서 있었어.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에서 갑자기 쾅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 베란다 쪽 창문이 열려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방 안 공기가 한순간 서늘해졌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짙은 생선 비린내가 갑자기 더 짙어졌어. 갑자기 온몸에 달살이 돋으면서 나는 할머니 방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 그때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방 문을 천천히 열었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더라. 근데 방 한가운데 놓여있던 할머니 사진이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었어. 평소엔 전혀 움직이지 않던 사진이 그 자리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 손으로 돌려놓은 것처럼 문 쪽을 향하고 있었거든. 엄마는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 그 순간 갑자기 우리 귀에 또렷하게 들린 소리가 있었어. 그 냄새 좀 치워라. 소름 끼칠 정도로 낮은 음성이었는데 확실히 들렸어. 숟가락이 뚝 떨어지는 소리가 뒤에서 나길래 돌아보니 동생이 소리도 못 지르고 입만 벌린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 나도 숨이 막혀 겨우 한마디 뱉었어. 방금 그거 들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서로의 얼굴만 보는 사이 갑자기 방에서 또 휙 하고 커튼이 혼자 움직였어. 분명히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 커튼이 마치 누군가 잡아당기듯 불쑥 흔들렸다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 엄마가 할머니 사진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엄마의 손목 위로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 그냥 바람일 리 없었어. 왜냐면 그 차가움이 느껴졌거든. 그 순간 할머니 사진이 스르르 앞으로 기울어져 탁자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엄마가 간신히 받쳐냈어. 엄마는 조용히 아빠를 불러서 방 안을 둘러보라고 했고 아빠가 불을 켜고 모서리며 바닥까지 꼼꼼히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 그런데 아빠가 방을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할머니 생전 때 입으시던 한복 옷장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야. 우리는 전부 그 앞에서 숨을 죽이고 쳐다봤지. 그리고 옷 사이로 희미하지만 분명히 보였어. 할머니가 좋은 날 특별히 입으시던 옷 속에서 희미하지만 뚜렷하게 보였던 건 생전 할머니가 자주 쓰시던 작은 비녀였어. 근데 그 비녀가 옷 속에서 스르륵 미끄러지듯 떨어지더니 뭔가에 이끌리듯이 바닥에 닿은 머리 모양을 그리며 멈추는 거야. 우리 전부 그 광경을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방 안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더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분명 들렸어. 내가 싫다 했잖니. 그러더니 방 안에 있던 거울에 김이 서리면서 느릿한 글씨가 하나하나 새겨지는 거야.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다 소름이 끼쳐서 그대로 얼어붙었는데 갑자기 할머니 방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낡은 시계가 똑똑똑하며 혼자 움직이는 소리를 내는 거야.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다가 갑자기 멈춰버렸고 그 순간 모든 게 조용해졌어. 엄마는 거의 고개를 떨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듯이 말했어. 다신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어머니. 그 말을 듣자마자 방 안에 머물던 서늘한 기운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모든 게 평소처럼 고요해졌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의 얼굴을 보기만 했어. 엄마는 할머니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단단히 세워두고 어렵게 입을 떼며 말했지. 어머니가 정말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잊고 있었던 거야. 앞으로 절대 생선 요리는 집에서 하지 말자.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선 다시는 생선 요리를 하지 않았어. 이상하게도 이후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가끔씩 할머니 방에서 희미한 비린내 같은 게 날 때면 나는 할머니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싸늘해져. 이후로 할머니 방에 들어가는 건 왠지 꺼려졌어. 그런데 몇 달 뒤에 한 번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날은 내가 시험 준비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 방 문이 살짝 열리는 거야.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리니 너무 놀라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 나는 얼어붙은 채로 할머니 방을 계속 바라봤지. 그런데 문틈 사이로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문 안쪽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그 시선은 너무나도 뚜렷했어. 너무 겁이 나서 그대로 엄마 방으로 뛰어들어갔어. 다음 날 용기를 내서 낮에 할머니 방을 다시 봤는데 문 옆 구석 바닥에 뭔가 작은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 주워보니까 할머니가 평소 자주 적던 메모지였어. 글쎄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이런 냄새 다시 나서도 안 된다. 잘 지키거라. 난 순간 숨이 뭉구를 잃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이 전부 그 냄새 때문인 것 같더라고. 난 바로 엄마에게 이 메모를 보여줬어. 엄마가 보고는 얼굴이 조금 굳더니 조용히 말했어. 할머니가 정말 많이 싫어하셨잖아. 그 냄새를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지. 엄마는 그날 밤 할머니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기도를 하셨어.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진 거야.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던 작은 그릇이 부엌 찬장 구석에서 발견됐어. 할머니가 쓰시던 그릇 같았어. 엄마는 그 그릇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말했어. 이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정말 아끼시던 건데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찾지를 못했던 거야. 그런데 그 그릇 안에는 아주 작은 생선 비늘 같은 게 하나 들어있었어. 비늘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는데 눈에 보이자마자 왠지 이상한 기느낌이 들어서 엄마랑 나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 그 그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엄마는 조용히 할머니 방으로 가져가더니 사진 옆에 조심히 놓았어.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방에 들어가 잠든 뒤 나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어. 딸깍딸깍 하는 소리. 주방 쪽에서 나는 것 같았지. 나는 조심스레 주방으로 가봤어. 그런데 그 그릇이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거야. 분명 방 안에 뒀었는데
그 곁에서 희미하게 생선 비린내가 느껴졌어. 바로 할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렸지. 내 말 잊지 마라.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릇 옆에 있던 작은 생선 비늘이 스르륵 미끄러지더니 공중으로 조금 떠오르는 거야.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걸 바라보다가 비늘이 천천히 내 앞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보았어. 근데 떨어진 곳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 바닥에 물기가 둥글게 번지는 거야. 마치 누군가 발을 디뎌서 남긴 것처럼. 그리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과 함께 아주 뚜렷한 목소리가 들렸어. 잊지 마라. 내가 싫다 했잖니. 나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근데 그 순간 주방 창문에 김이 서리면서 글씨가 하나씩 새겨지는 걸 봤어. 다시 생선 굽는 냄새가 나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그대로 방으로 뛰어들어갔어.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생선은 물론 할머니가 싫어하셨던 모든 것에 철저히 조심하게 되었어. 때로는 그 냄새를 느낄 때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는 해. 그날 이후로도 가끔 밤늦게 거실을 지나다 보면 할머니 방 쪽에서 희미하게 인기척이 느껴질 때가 있어. 문이 닫혀 있는데도 누가 안에서 서성이며 움직이는 듯한 느낌. 엄마는 매번 그쪽으로 눈길을 주지 말라고 하셔. 괜히 눈 마주치면 안 돼. 라는 말과 함께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은 그저 조용히 할머니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얼마 전 방 청소를 하던 엄마가 다급하게 날 부르더라. 할머니 방에서 발견한 작은 나무 상자. 먼지 쌓인 상자 안에는 할머니가 평소에 사용하던 낡은 거울이 들어 있었는데 그 거울 안에 비친 우리 뒷모습 어딘가 할머니 모습이 스치듯 보였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눈에 착각인 줄 알았는데 상자를 닫으려고 할 때 거울이 서리발처럼 차갑게 변하더니 그 속에서 아주 흐릿한 글씨가 비쳤어. 잊지 마라. 곧 돌아올 거야. 우리는 그날 이후 온 가족이 할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멈췄어. 상자를 닫은 채 거실에 모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그러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다시 열어보자고 했어. 하지만 이번엔 상자가 열리지 않더라고. 마치 누군가 안에서 꽉 잡고 있는 것처럼 굳게 잠긴 상자를 모두 힘을 합쳐도 열 수가 없었어. 그러던 찰나 갑자기 거실 전등이 깜빡거리면서 온 집안이 어두워졌지. 그 순간 방 안에서 아주 또렷한 발소리가 들리더라고. 천천히 거실로 다가오는 그 발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어. 바로 할머니가 생전에 신던 남학신 소리였거든. 누구도 숨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긴장이 팽팽했어. 그런데 발소리가 거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엄마가 가져온 상자가 덜컥 열렸어. 상자 안에서는 희미하게 비린내와 함께 할머니가 남기셨던 마지막 메모가 조용히 안쪽에서 떨어졌고 그 위에는 단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어. 잊으면 다시 돌아온다. 우린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어.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집어들고 조용히 중얼거렸지. 잊으면 다시 돌아온다니 어머니가 정말 우리 곁을 떠나신 게 맞는 거야.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날 이후로 온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어. 할머니 방은 닫힌 채로 두었고 거실을 지날 때마다 나는 그 방 앞에서 차갑고 무거운 기운을 느꼈어. 밤마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도 여전했지.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어떤 밤 모두가 잠든 후 갑작스러운 발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 이번엔 할머니 방에 멈춰 있던 소리 대신에 거실 한가운데서 시작된 걸 알 수 있었어. 소리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방 안팎을 오가는 소리였지. 용기를 내서 방문을 열어봤을 때 거실 한가운데 있던 상자가 새롭게 닫혀 있는 걸 봤어. 그 위에는 마지막으로 본 메모가 다시 놓여 있었다. 들어주셨어.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봬요. 구독 부탁드려요.